내신이 1.4 정도가 되는데 등급이 지금 3합 8을 최저를 못 맞췄어요. 네, 그걸 못 맞췄습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못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인드셋을 수능 날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도 전환 수능에서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최저를 6개 중에 4개를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1, 2 정도 나왔습니다. 자, 입시에 성공한 청춘들의 이야기, 청춘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팡스카이 캠프 대표를 맡고 있는 유용상이라고 합니다. 예쁘게 꾸미고 오신 또 우리 멘토 선생님께서 또 어떤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단 우리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팡스카이 2024년 겨울, 2025년 여름에 참여하고 2026년 겨울방학 캠프에 참여할 예정인 상지대학교 한의학과 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혜인쌤은 지금 한의학과 몇 학년이죠? 저는 지금 예과 2학년 2학기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의학과 학생이면 기본적으로 뭐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어떤 학생이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초등학생 때는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기 좋아하고 공부를 진지하게 한다기보다는 좀 예체능 위주로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리려고 학원 다니는 좀 축이었던 것 같고, 중학교 때는요? 중학생 때는 시험 기간 한 2주 공부하고 그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보내는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낸 학생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뭔가 공부를 진지하게 해서 좋은 학교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뭐 의대나 한의대를 목표로 하면 사실 수도권에서는 저학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선행학습도 나가고 미리 사전에 준비들을 많이 하잖아요. 혹시 중학교 때 시험 봤을 때 성적 기억나나요? 중학교 때는 80명 중에서 한 10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전교생이 80명? 전교생이 80명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10등? 그럼 뭐 공부를 잘 하는 거 아닌가요? 등수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학교에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친구도 별로 없었고 대학교를 어떻게 가는 건지도 모르는 애들이 정말 많았어서 이제 뭔가 진지하게 경쟁을 해서 그런 성적을 따냈다기보다는 그냥 운이 좋아서 잘 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면 그래도 뭐 전교 80명 정도에서 10등이면 공부를 굉장히 잘 했네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례가 안 되면 중학교가 어느 지역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막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인원이 적은 게 아니라 워낙에 조금 시골에 있다 보니까 학생 인구가 적은 학교였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학원도 거의 없었고 그냥 학원도 그냥 동네 어느 대학 나오신 선생님이 가르치는지도 모르는 엄청 조그만 학원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진학은 어떻게 했어요? 한의학과에 대한 목표는 언제쯤 잡은 거예요? 한의학과도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내신 성적을 받아보고 나서 그거에 좀 맞는 학교를 찾다가 선택을 한 거고 고등학교 입학은 그냥 원래 살던 데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가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학습 분위기라든지 막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막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운동부가 있기도 했었고 뭔가 공부를 잘 한다기보다는 성적을 맞춰서 가야겠다. 그냥 이런 친구들이 많았고 그래서 성적의 변화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고1 첫 시험 기억나요? 성적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첫 시험에서 그 사회 과목 제외하고는 다 1등급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우리 혜인 쌤이 중학교 때 좀 기본기들은 다 있었나 봐요. 네, 그냥 개념만 아는 정도였고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제가 그 연고TV라는 채널을 알게 됐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뭐 연고전 그런 영상들이나 그런 걸 보고 자극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메디컬이 아니어도 무조건 명문 대학교에 가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겨울방학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첫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인서울이 아니라 명문대를 가겠다.
방학 때 연고 TV를 보고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 겨울 방학을 어떻게 보냈던 것 같아요? 뭐 고3처럼 열심히 하지는 않았고 당연히 이제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침 7시에는 무조건 깨 있으려고 했었고 자발적으로. 네, 이제 저희는 부모님도 열심히 하라는 말을 안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 혼자 일어나서 해야겠다 해서 7시에 일어나서 중간에 한 2시간 정도 학원을 가는 시간이 있었고 학원 끝나고 와서 자습하고 그러면서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막 많이 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보면 이제 중학생 때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내가 하루에 한 10시간씩은 공부해야 고등학교 때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중학교 때나 고1 때는 정말 온전히 집중해서 순공 시간이 한 6, 7시간만 잘 나와도 성적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꾸준히 매일 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혼자 스스로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표가 간절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전 승부욕이 좀 있는 편이어서 공부를 잘 하고 싶다는 욕망 자체도 되게 컸었고 이제 제가 처음 접하는 개념들이 되게 많았어요. 수학이든 이제 국어든 영어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재밌다. 이러면서 이제 다음 날에는 이거 해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자니까 오히려 아침에 일어날 때 야, 빨리 하고 뭐 놀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대부분 부모님들이 너희들 유튜브 보지 마 이러는데 우리 혜인 쌤은 유튜브를 보고 오히려 동기부여가 생겨서 공부를 한 케이스네요. 저 오히려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강제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더 이제 나 혼자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컸던 것 그 이후로는 어땠어요? 쭉 계속 성적이 유지가 되었나요? 같아요. 제가 짝사랑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까지는 그래도 중간고사에 그 성적이 있으니까 그래도 1점 중반 정도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짝사랑을 갑자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공부가 아니라 다른 거에 좀 관심이 계속 가더라고요. 물론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뭔가 집중을 하진 못했어서 이 1학년 2학기 때 1점 후반? 한 1.89 정도로 떨어지고 이제 거기서 다시 자극을 받고 2학년 때부터는 다시 반등해서 1점 중반대로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최종 내신은 몇 점으로 마무리했어요? 최종 내신이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 기준으로 1.4 정도 1.4. 네, 됐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지방이지만 그래도 좋은 내신 점수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원한 대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현역 때는 강원대 약대랑 뭐 동국대 한의대, 상지대 한의대 그리고 경희대 한의대는 그냥 낭만으로 썼던 것 같고요. 안 붙을 걸 알았는데 그냥 썼었고 원광대, 세명대 이렇게 6장 썼던 것 같습니다. 결과를 예측해 보자면 그래도 꾸준하게 열심히 했고 내신 점수도 좋게 마무리가 됐고 단번에 합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6개 다 떨어졌고요. 수능을 아무리 못 봐도 약대 정도는 붙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수능에서 정말 다 4등급이었거든요. 아니 내신이 1.4 정도가 되는데 등급이 지금 3합 8을 최저를 못 맞췄어요. 네, 그거를 못 맞췄습니다. 수능 성적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역 때 44146 그랬던 것 같아요.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학교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이고 내신 성적대가 이렇게 나를 인정해 줬는데 수능이랑 갭 차이가 너무 벌어지니까 굉장히 조금 심리적으로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일단 원서를 쓰고 나서 구평을 보잖아요. 그래서 구평 때는 이제 제가 최저를 그래도 한 6개 중에 한 4개, 3개 정도는 맞췄어서 이제 수능 때도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다. 이제 못해도 2개는 맞추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수능을 보니까 이제 뭐 N수생들도 같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 폭이 너무 떨어져서 충격을 진짜 많이 받고 이제 수능 끝나고부터 재수학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의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재수를 할 때에도 굉장히 조금 두려움이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첫 현역에서 냉정히 말해서 맞은 등급대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한의대나 메디컬 쪽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이게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공포감이 더 들었을 것 같거든요. 재수를 좀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정시 성적 맞춰서 뭐 아무 간호대 쪽으로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한의대라는 목표가 너무너무 크기도 했고 이제 제가 내신하면서 열심히 해왔던 거를 이제 부모님도 다 아시고 저도 제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를 믿고 한 번만 더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재수를 시작했던 거. 자, 이제 재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아, 그래도 내가 정말 내신 공부할 때와 수능 공부할 때 이 큰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걸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내신이 쉬운 학교를 나왔으니까 뭐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수능에서는 문제를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신이면 이제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고 이제 그거를 따라서 하거나 이제 힌트를 좀 주시잖아요. 뭐 교과서에서 나올 거다 아니면 여기서 나올 거다 이렇게 주시는 게 많았는데 이제 수능은 제가 배운 거를 다 이제 빠짐없이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넓은 범위 안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는 정말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내신보다는 수능 공부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재수는 어떻게 집에서 했어요? 아니면 학원에 조금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기숙학원에서 이제 1월부터 11월까지 살았습니다. 중학생 때도 아침에 혼자 일어나는 그런 성실함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기숙으로 들어갔어요? 성실하다고는 했지만 사실 그거는 좀 내신 기간에 좀 편향돼 있었고 내신 준비하는 한 달 정도만 조금 바쁘게 살고 이제 나머지는 뭐 남자친구를 만난다던가 친구들이랑 뭐 카페 가서 놀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주변의 유혹을 잘 못 떨쳐내는 스타일이어서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그런 걸 다 끊고 공부를 해야겠다. 이왕 할 거면은 좀 그런 거를 아예 차단을 시켜야겠다 생각을 해서 기숙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기숙학원은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오니까 내가 저 안에서 뭔가 승부욕을 더 자극시켜야 되겠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제가 내신 성적이 높다 보니까 이제 반이 성적별로 이렇게 매겨져요. 그래서 이제 뭐 잘하는 친구는 조금 더 고난이도 수업을 듣고 좀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는 개념 위주의 수업을 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제가 좀 높은 반에 배정이 됐다 보니까 저는 개념도 모르는데 계속 앞에서 진도를 나가시는 거죠. 고난이도 문제나 제가 본 적도 없는 개념을 자꾸 막 하시니까 그런 거에 뭔가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었고 이제 같은 반에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최저를 왜 못 맞췄냐. 내가 너였으면은 그냥 최저 뭐 꿀 빨면서 대학 갔겠다.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말을 좀 들었어서 초반에.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그거를 상기시키면서 꼭 쟤네보다는 대학을 무조건 잘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좀 말이 안 돼. 저 내신 1.4예요 이랬는데 최저를 못 맞췄어? 뭐 이런 느낌인 거야. 뭐 강의를 못 따라가서 조금 어려워하고 수업에 따라가지 못했던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조금 어떻게 스스로 이겨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겨내는 게 좀 힘들었어요. 뭔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애들은 다 따라가는데 저만 못하니까 그런 게 좀 힘들기도 했는데 그걸 오히려 좀 발판으로 삼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수업이 끝나면 무조건 선생님을 쫓아가서 질문을 다 했고 이제 뭐 문제를 풀었는데 뭐 하나라도 식에서 하나라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뭐 친구들한테 물어보든 선생님한테 물어보든 꼭 그거를 그날 그 시간 안에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쉬는 시간에 애들 자고 있을 때 저는 막 뛰어다니면서 선생님 쫓아다니고 뭐 모르는 것들은 애들 점심시간 이용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까 수업 때 뭐라 하셨더라?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계속 헤쳐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몇 월부터 조금 성적이 움직임이 있던가요? 저는 되게 늦게 오른 편인데 그 아까 44164에서 제가 9월 때쯤? 그때쯤 이제 계속 2등급이 좀 찍히기 시작을 했고 9월에 2등급. 계속 변동이 없다가 9월에 처음으로 다 2등급 정도를 받았고 그 이후에 11월 모의고사에서 피크를 좀 찍어서 웬만한 우리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성적이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한단 말이지. 실제로 성적이 올라가는 시기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근데 9월 달까지는 네. 대부분 학생들이 못 버텨요. 나는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버텼던 것 같아요? 제일 기본적으로 했던 생각은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수능에 투자한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맞춰서 채울 때까지는 무조건 성적이 안 오르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려고 했고, 그래도 이제 저도 불안할 때가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뭔가 좀 쉬운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제가 맞힐 수 있는 정도 중에서 어려운 것들을 계속 풀면서 좀 자존감을 올려놓고 일단 동그라미를 보면서 내 마음을 위로한다. 제가 좋아하는 과목을 조금 해본다든지 그러면 다시 이제 열정이 올라서 나 이것만 잘하면 대학 진짜 잘 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내신 1.4니까. 최저만 맞추면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도 전환 수능에서 네.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수능 때 제가 최저를 6개 중에 4개를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1, 2 정도 나왔습니다. 등급이. 아니 근데 잘한 거는 아닌데 저는 10월, 11월이 진짜 잘했고 이제 그래도 현역 때에 비해서 수능인 거 치고는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결과다. 이제 학생들이 내신 공부, 수능 공부 뭐가 달라요?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과목별 팁 좀 주세요. 일단 국어부터 시작을 하자면 국어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지문을 읽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길이 길어진다거나 과학 제재 뭐 아니면 경제 이런 거를 보면은 처음부터 겁을 먹고 너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문을 읽으면서 되게 자신 있게 읽지 못하고 문제를 풀 때조차도 이제 자신 있게 답을 찍지 못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일단은 그거에 대한 공부를 좀 줄여라. 어차피 한국어잖아요. 예체능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도 다 수학보다 국어 하는 이유가 좀 장벽이 낮기도 하고 이제 열심히 집중만 하면은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글을 집중해서 계속 읽는 연습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이 눈에 다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할 때 계속 그 키워드를 써두고 이제 지문에서 다루는 내용이 뭔지를 이제 한 번 읽고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 읽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냐고. 한 번 읽어보고 지문의 주제를 쓰고 문단별로 여기선 이 내용을 다뤘고 뭐 산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뤘고 이거를 써둔 다음에 마지막에 읽어보면서 그래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많이 봤었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조금 문단별로 끊어서 분석하고 그러는 훈련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특히 비문학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글을 분석적으로 읽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뿐만 아니라 거기에 딸린 문제들도 이제 이 선지는 몇 문단에서 나왔고 이 선지는 뭐 이 문단에 어떤 내용에서 나왔고 이런 거를 계속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뭐 보기 같이 실제 예시가 주어지는 문제들은 이제 지문의 상황을 거기다 하나하나 한 줄마다 다 적용을 해서 이 지문의 이 내용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를 계속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수학이 진짜 성적 올리기가 어려웠어요. 일단 전 처음부터 이제 좀 재능의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나는 전형적인 문과머리라서 맞아요. 저는 이제 국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수학은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 가려면 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쉬운 문제를 다 맞힐 수 있게 하려고 했고요. 수학도 그렇고 뭐 다른 과목들이 다 그렇지만 일단 개념이 무조건 잘 되어 있어야 고난이도도 풀 줄 알고 뭐 개념이 비어 있는데 뭐 4점짜리 맞추기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개념을 다 잡아두고 3점짜리랑 좀 쉬운 4점짜리 같은 문제를 계속 이제 풀었고요. 그리고 수능 공부할 때도 제가 수학 공부를 할 때 되게 많이 썼던 건데 이제 풀이가 있잖아요. 그 풀이를 한글로 싹 적어요. 이제 식만 영어로 적어두고 여기서 이 풀이로 왜 넘어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 공식을 왜 써야 했는지를 제가 다 한글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기존에 해왔던 수학 풀이 방식보다는 이제 평가원이 어떤 걸 위주로 보는가 그게 다 문제에 나와 있거든요. 어떤 문제는 기본 개념부터 출발을 해야 되니까 기본을 되게 잘 다져놓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계속 평가원이 자주 내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면서 이제 제 생각보다는 평가원의 생각을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개념책을 몇 번 정도 반복해서 푸셨습니까? 저는 진짜 많이 봤는데 일단 수능 특강만 해도 한 네다섯 번씩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받고 저는 고등학생 때도 공부를 이렇게 했었는데 체크체크라고 되게 쉬운 문제집이 있어요. 진짜 내신에서도 쉬운 문제집?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진짜 최소 3번씩 보고 갔던 것 같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자기가 풀어서 맞히면 그냥 넘어가고 맞힌 문제 절대 다시 안 보고 이거 몇 회독 해야 돼 이렇게 말해도 애들이 공부가 재미없으니까 계속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일단 그 기본 개념 자체에서 막 29번, 30번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 개념이 안 돼 있으면 내가 그런 어려운 문제 풀이를 알아도 적용을 못 해요, 어차피. 그래서 기본 문제 많이 하셔야 된다. 무조건. 이쯤에서 따끔하게 우리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요즘에 고3 학생들이 수능 특강도 안 보고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EBS 그거 너무 쉬워요. 뭐 EBS 연계율도 떨어지는데 왜 봐요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따끔하게 한마디 딱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말 안 하고 수능 특강 다 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또 가장 수능에서도 많이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봐야 합니다. 저는 답답한 게 연계율 떨어졌다고 안 보잖아요. 연계해주는 게 어디예요? 그 수능 문제에서 뭐 50%대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50%나 나오는 게 어디야? 50%라도 나오는 게 어디예요? 그 책만 다 읽으면 50%는 맞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보는 게 낫다. 무조건 봐야 된다. 자, 영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문법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뭐 투부정사 뭐 이런 거 저 아예 모르고 그냥 외국 출신이야? 아까 인제 출신이라고 했잖아. 그런 영어 문법은 아예 모르는데 저는 진짜 단어빨로 했거든요. 단어장 보고 진짜 하나 넘길 때마다 5번씩 보고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조건 한 번씩 다 보고 그러면서 했더니 이제 해석도 이제 예문 같은 거 계속 보게 돼요. 애내독을 하다 보면. 그래서 회독하면서 본 예문들로 그냥 그대로 수능에 나오니까 그냥 그걸로 해석하고 해석이 다 되니까 자연스럽게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이제 단어 양치기 하고 이제 회독을 많이 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문장의 구조가 익혀졌을 수는 있는데 그냥 문법 다 무시하고 가버리면 완벽하게 해석이 안 돼서 조금 때려 맞추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했어요? 근데 저는 그 내신 준비하던 그것도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수업은 진짜 열심히 들었거든요. 뭐 따로 암기를 한다거나 뭐 어법 문제집을 푼다거나 이런 시간은 없었지만 이제 학교에서 설명해 주시면 그거 무조건 다 흡수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아도 제가 좀 이게 어떤 문법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좀 어색해 보인다. 그러면은 답이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잘 들어야 되고 뭔가 어법을 외운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눈에 바른다. 눈에 바르면서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탐구 과목 어떤 거 선택했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 탐구 과목도 어떻게 좀 공부했는지 팁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역 때는 생명과학원이랑 화학원을 선택을 했었고 이제 재수 때는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이렇게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제 현역 때는 제가 원래는 생지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희가 학교 전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과목이 개설이 안 됐어요. 이제 그래서 지구를 못 듣고 이제 생명하고 화학 2개만 열린 상태여서 그거를 무조건 들어야 됐는데 일단 생명화학 개념은 다 학교 수업으로 했었고 학교 수업 듣고 나서는 이제 수능 특강이나 완자랑 오트를 계속 그 문제풀이를 하면서 개념을 좀 다졌었고 그 OX 문제 있잖아요. 그거 이제 친구들이 좀 넘기고 그냥 뒤에 문제만 푸는 경우가 많던데 그게 의외로 개념 잡기가 엄청 좋아요. 내가 뭘 헷갈리고 있구나를 좀 파악을 하기가 쉬워서 이제 그런 OX 문제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준비할 때는 수능 특강만 봤던 것 같아요. 과목별로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간다가 아니라 그 외에도 뭐 혜인쌤이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학생들한테도 한번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계속 하던 대로 하고 이제 시간도 늘렸는데 매일매일 뭐 6시간밖에 안 자면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그럼 방법에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이든 내신이든 항상 그 출제자의 눈으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신도 기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더라. 이거를 계속 파악을 했었고, 저는 내신 시험 끝나고 나서도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그럼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한 번 다시 다 풀어보고, 이 선생님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계속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제가 진짜 많이 하는 생각인데, 사실 학생 때 뭔가 사설 그런 거에 도움을 잘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인강을 들은 것도 아니었고, 뭐 인강을 듣더라도 진짜 막 1시간짜리 그냥 유튜브에 올라온 컷 강의 막 이런 것만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내신을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나 학원 갔다 왔으니까 오늘 공부 다 했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학원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인강 커리를 뭐 아무리 잘 탄다고 해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고 이제 자기가 잘 될 수 있다는 믿음 꼭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지만 가장 쉬운 거거든요. 일단 공부 시간을 늘려야 돼요. 제가 뭐 아까 하루에 뭐 6시간, 7시간 했다고 했지만 그거는 꾸준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됐던 거고, 이제 저도 재수할 때는 하루에 거의 수업 듣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한 15시간 정도 가까이를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 물론 뭐 체력도 깎이고 그러긴 했지만 공부 시간 자체를 늘리셔야 된다. 조금 공부해서 내가 재능이 뛰어난 게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잘하려면 당연히 남들보다 오랜 시간 해야 되고, 남들이 잘 때 노력해야 되고, 저도 그래서 재수할 때 뭐 남들 밥 먹는 시간에 산책 가고 이러면 저는 단어장 하나 챙겨가고 밥 먹을 때 단어 보면서 먹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남들보다 잘하려면 공부 시간을 늘려보셔라. 하루에 저는 고3이면 솔직히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고1 때부터 따지면 3년 가까이 되는 건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항상 성적이 좋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제 저처럼 기복이 엄청 심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기대했던 성적보다 훨씬 낮게 나와서 되게 좌절되는 상황도 있을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내가 노력을 했으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스스로가 저를 이제 나는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그렇게 돼요. 포기하기 쉬워지고, 어차피 못할 건데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니까 저는 제가 노력한 만큼 무조건 나온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험생들에게 사실 미래가 너무너무 불투명하잖아요. 사실 안 보이잖아요. 제가 막 평소에 뭐 만점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수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데, 그런 생각을 좀 안 하고 계속 희망적인 생각을 갖는 게 이런 장기 수험 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능 날 이제 너무 떨리기도 하고, 수능 전날에 막 잠도 못 잘 것 같고 이러니까 제가 약간 마인드셋을 좀 바꿔야겠다, 마인드셋을 좀 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책상에 A4 용지랑 펜 하나를 두고 저 혼자한테 하는 말을 엄청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는 잘 된다,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못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인드셋을 수능 날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청춘일기의 공식 질문들이 있어요. 네네.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스스로 한마디 한다. 너 어디 가서도 잘할 애니까, 너 1년 재수 그 힘든 거 다 이겨냈으니까 뭐든 잘할 수 있다. 화이팅 해보자 앞으로. 자, 청춘일기로 사행시. 문과 머리라고 했으니까 기대해도 되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청춘을 불태워서 다가오는 춘, 춘삼월을 즐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일, 일단 현재에 충실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기. 기적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 청춘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